산속 중턱에 특이하게 생긴 구조의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대충 봐도 축구장 5개는 만들 수 있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산속에 이리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문안을 올립니다. 오늘 영상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대학교 되시겠습니다. 이 대학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었던 사립대학 중 하나였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선교청 대학교 되시겠습니다. 서양에는 교황청, 동양에는 선교청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마도 자신들을 교황청급으로 격상시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학교가 폐교가 되다 보니까 정문은 굳게 철문으로 잠겨 있고, 그리고 어김없이 철문 앞에는 경고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자, 붙여놓은 지도 오래되어서 글자가 날아가고 색이 다 바래져 있지만 어쨌든 어느 폐교대학을 가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홀리시티 선교청이라는 한글 문구도 아직 선명하게 보이고요. 대정학원이라는 한자도 보입니다. 자,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산짐승이나 혹은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나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 공군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군기가 이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막혀있는 철문 앞쪽으로는 보면은 저 앞쪽에 차량과 사람이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리를 하거나 혹은 이곳을 간간히 강연장으로 활용하는 사람일 듯 한데요. 자, 어쨌든 저 사람들을 피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 중턱에 특이하게 생긴 건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 깊은 산 속에 저렇게 특이한 구조로 대학 건물을 지어 놓은 걸까요? 언뜻 드론으로 내려다본 모습은 무술을 연마하는 시설 같기도 하고, 종교인들이 단체로 합숙을 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장소 같기도 한데요. 건물도 2층 건물이 없고 1층짜리 가건물 수준으로 지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오지산 속에 과연 학생들이 오려고 했을지, 왔다면 얼마나 왔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대학 가면 대리석 외장으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을 떠올리거나 유럽풍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들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이곳의 비주얼은 정말 기이합니다. 과거 회사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면, 아니면 템플스테이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면 딱 맞을 듯한 모습입니다. 이 대학교는 2002년에 설립인가를 받아 2003년 성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고 하는데요. 개교 이후 2011년 선교청 대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한 글로벌 대학,
학생 중심의 융통적 실용적인 학사제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강의 수업, 100% 기숙사 제도를 통한 안정된 학습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곳은 보시다시피 산중에 있어 기숙사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중에서 딱히 놀고 마실 만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정말 학습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을 듯 합니다. 분위기만 보면 완벽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가 총장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설립자가 총장을 하다 보니 족벌 운영이나 비리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대학이 폐교되기 전까지 운영되었던 실태들을 보면 이건 비리 종합 선물 세트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대학이 운영될 당시인 2009년 기준 학부 등록자는 167명, 대학원 등록자는 135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규모로 봐도 전문대학 수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인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학 총장의 사상이 특이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사상에 세계 시민주의적 사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총장의 이름 가운데 자를 따서 강지즘이라고 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통일교의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총장이 대한제국왕실의 총리 대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한제국왕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명칭만 황실인 사칭 단체였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종교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흥미도 없으실 듯 하여 제가 이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아까 각종 사학비리의 완결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폐교되기 전까지 상황을 잠시 언급을 해보면 2011년 대학 공시지표 하위 15% 해당 대학으로 선정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 교육부의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밝혀진 문제로는 학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일부 학과와 학부 졸업자가 아닌 학생이 대학원에 지나가는 등 학위 장사를 했고 설립자가 총장을 맡고 있어 설립자의 가족이나 측근을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족벌 운영을 하였고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과 입학 관리 부실로 국제적인 해악을 끼쳤고 2011학년도 입시에서 징계를 받아 정원 110명 중 25명만 모집해야 하는데도 징계를 미이행하고 인원을 그대로 선발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데요. 교과부의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으로 정원이 35명 감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6명을 선발했다고 하고 시간제 등록생을 교과부에 보고한 인원보다 3배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선발해서 학점 장사를 하였고 총장의 딸인 교무처장은 수업료를 52억 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부당 처리하였고 고등교육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구속 상태에 있는 총장을 교과부 승인 없이 재선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20여 명의 직원 채용을 총장 단독 면접으로 진행하는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온갖 비리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교육부에서는 결국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켰는데요. 학교 측이 여기에 불복하고 모집을 강행하였으나 다행히도 정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부는
2012년 8월 말에 선교청 대학교의 폐쇄를 확정지었고 재학 중이었던 181명의 학생들은 나사렛 대학교 및 호서대학교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동안 여러 사학비리 등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각종 제재를 받는 일은 쉽게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출생률 감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특히나 2010년대 전후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지방대학교 쪽에서 이런 비리들이 많이 발생했고 하나둘씩 폐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에 얽혔던 인물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다 보니 추가적으로 대학을 설립하여 똑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요. 대학을 학문 탐구하는 진리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남아있는 지방대학들은 점점 더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묻지마식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뜻이 있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만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